플랜트 UML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떻게 클래스 다이그램 그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에서 플랜트 UML, 구글 검색 엔진에서 플랜트 UML 치면은 이와 같이 바로 제일 첫 번째 뜹니다. 플랜트 UML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아마 한글로 이렇게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쭉 내려오면은 자, 플랜트 UML 사용법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퀀스 다이그램, 유스 케이스, 클래스 다이그램 쭉 있는데 지금 우리는 클래스 다이그램 사용법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고 있습니다. 여기 오면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살펴보면 되고, 자, 이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려보느냐. 온라인 서버가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서버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와 같이 기본적인 것들, 자, 이것은 시퀀스 다이그램입니다. 자, 우린 시퀀스 다이그램 그릴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스타트 UML, 엔드 UML 자, 요 사이에다가 적당하게 넣으면 되는데 클래스 스튜던트 이렇게 하면은 잘못됐죠. 자, 이렇게 해서 서브밋 하면은 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앞에 보면 이렇게 아이콘들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적당히 이런 명령어들을 주면은 그리고 하이드 서클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험을 치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 시험을 치는 때는 기본적으로 주어지게 될 거고 뭐 필요에 따라서 넣었다 뺐다 하면 되는데 실제로 이런 정보들이 더 중요하겠죠. 두 번째 실습에서 설명했던 연관관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플랜트 UML 코드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클래스 스튜던트, 클래스 어드레스, 노트 스튜던트와 어드레스의 연관관계 표현인데 지금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이런 클래스 다이그램을 그리고 싶을 때는 start UML 다음에 left to right direction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필요에 따라서 그림의 이 기본적인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죠. 자, 어퍼스트로피 다시 없애면은 코멘트 없앤 겁니다. 코멘트 없애면은 다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플랜트 UML 홈페이지 들어가서 온라인 서버 띄워서 이와 같이 여기다가 스타트 UML 그리고 엔드 UML 사이에다가 넣으면 됩니다. 만약에 실수로 뭔가 잘못하게 되면은 서브밋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오류 메시지 뜨면서 뭐 신텍스 에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알려줍니다. 그럼 적당히 수정해 주면은 됩니다. 그리고 이거 자동 지금 이렇게 표시된 것은 자동으로 오토 리프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핑하는 도중에 뭐 이런 식으로 쭉 하면은 적당히 오토 리프레시 되어서 나타나는데 클래스 이름이 지금 요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클래스가 3개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죠. 자, 이것도 의도치 않은 실수죠. 다시 클래스 이름 동일하게 하면은 원하는 클래스 다이그램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관 스튜던트에서 클래스 그래서 A라는 클래스에서 B라는 클래스로 연관관계 나타내면 이와 같이 됩니다. 특별히 지정하지 않으면은 요 연관 화살표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선 화살표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어드레스에 해당되는 역할 이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역할 이름을 적어주면은 이와 같이 표시가 됩니다. 만약 그러면은 A 쪽에다 적어주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 A 역할 이름 이렇게 적어주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 역할 이름은 A 입장에서 B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B 입장에서 A는 이 역할 이름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A가 B 입장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여기다 적는 거고, 여기는 A 입장에서 B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역할을 가지는지를 적는 겁니다. 그래서 student는 한 개의, 이 다중성, 숫자는 다중성을 나타냅니다. 한 개의 홈 어드레스 역할을 하는 어드레스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홈 어드레스 역할을 하는 어드레스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 플랜트 UML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서버 사용해서 설명하는 것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서버 사용해서 플랜트 UML의 코드 여기에 타이핑해서 넣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지 살펴보면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다이그램 말고도 행위를 나타내는 시퀀스 다이그램도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시퀀스 다이그램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유스 케이스 다이그램, 분석 단계에서 특히 이제 초반 그리고 중반의 그 분석 단계에서 이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가 어떤 개발 범위를 가져야 되는지 그 시스템의 범위를 나타낼 때 이 유스 케이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만들 소프트웨어를 누가 사용할지 액터라고 합니다. 액터, 뭐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컴퓨터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뭐 액터라든지 액터는 이렇게 스틱맨으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유스 케이스라는 것은 함수라든지 클래스 정도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시스템의 기능을 보통 의미합니다. 이렇게 타원 나타내고 하는데 또 뒤에 또 설명할 그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 시퀀스 다이그램, 유스 케이스 다이그램, 클래스 다이그램, 액티비티 다이그램 이런 것들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배치 다이그램, 컴포넌트 다이그램 이런 것들은 개발이 끝나고 난 다음에 테스트 단계 이후에 또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다이그램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플랜트 UML에서는 이와 같이 텍스트 형태로 이 클래스 다이그램 또는 UML의 여러 여타 그 기타 다이그램들을 그릴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그 편리한 그런 툴입니다. 물론 사람이 손으로 그리는 것보다 간편하지는 않지만은 어느 정도 이 표기법을 알면은 그리고 UML의 표기법들이 거의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뭐 애트리뷰트 오퍼레이션 적는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 관계 표현하는 것들도 실제 그려지는 것들을 이미지화해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